네, 조합포토 우리 장노출 전문반 작가님들께 계속 인사 올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우리 달궤적 촬영 같이 진행했었죠. 앞에 태양궤적 촬영 방법, 그 다음에 합성하는 거 안내 드렸던 것처럼요. 방망이처럼 한꺼번에 달을 묶는 방법은 이제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법을 안내 드릴 거냐면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중간중간에 방망이처럼 일자로 막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장 찍어 놓으신 그 사진을 10장 걸러 하나씩 선택해서 달이 이동하는 경로를 달 모양새를 하나씩 겹쳐지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달을 뜨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출발 시작한 게 달 월출 시간 기준으로 1시간 후부터 촬영을 했었죠. 달이 뜨는 시점에서는 이미 그 지평선 밑에 쪽으로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산이라든가 다른 지형 지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시간부터 맞춰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현장에서 같이 활용하셨던 것처럼 1시간 후 정도부터 뜨는 위치를 보시면서 주변에 다른 구도하고 어느 정도 어울릴지 미리 확인하시는 거, 이건 이제 필요하신 겁니다. 자, 이날은 저희가 2시간 반, 그러니까 30초 간격으로 촬영해서 1분에 2장, 그러면 1시간에 120장이고요. 총 300장, 2시간 반에 300장을 예정하고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그 달이 떠오르는 그 궤적의 고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구도를 맞춰놓은 그 프레임 윗 상단 부분까지 거의 끝에까지 올라오는 시점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2시간 반이 아니라 거의 2시간 정도쯤에서 저희가 촬영을 종료를 했었죠. 자, 촬영이 종료된 다음에 마지막 한 장은 배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길게 찍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사진인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달이 여기서부터 쭉 떠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명이었고요. 작가님들이 계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저랑 같이 있었던 바로 달이 대략 한 요 정도쯤이었죠. 네, 대략 한 요 사이 정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 상태, 요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서 이게 지금 마지막 올라간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순차적으로 10장 간격으로 중간중간에 하나씩 끊어서 하나씩 단계별로 움직이는 이동 상태를 같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는 마지막에 촬영한 이 마지막 끝사진, 장노출 사진을 별도로 다시 1차적인 후보종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조리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14에서 16 정도가 적당했고요. 셔터 스피드 앞에 촬영하신 사진들 보시면 여기 이제 거의 메타 정보를 보시면 7.1에 80분의 1초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이 정도쯤 진행을 했었고요. 제일 처음에 촬영하시는 거는 렌즈마다 달 모양새에 대한 선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화구가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초 출발하셨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분화구가 안 보이면 2분의 1초,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4분의 1초 계속 한 스타씩 1초, 그 다음에 2분의 1초, 그 다음에 4분의 1초, 그 다음에 8분의 1초, 16분의 1초, 32분의 1초, 그러니까 32분의 1초는 바로 30분의 1초죠. 그 위로 바로 6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시면서 사이사이에서 분화구가 정확하게 보이는 그 시점에 셔터 스피드를 일단 1차적으로 찾아놓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한 장은 다시 조리개를 조여서 주변부에 있는 다른 달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변부에 있는 다른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빛깔림이 생길 수 있도록 조리개를 조여서 마지막 사진을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마지막 로우 파일을
카메라 로우에서 1차적인 후보정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성산대교 야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또 어디가 안 보고 얼마만큼 더 올리면 또 어디를 내리면 좋을지 명확한 기준이 안 선다 그랬을 때 맨 위쪽에 있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자동 기능을 일단 먼저 한번 키셔가지고 괜찮은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활기 부분 올라가 있고요. 밝은 영역 내려가 있고, 어두운 영역 올라가 있고, 흰색 계열 내려가 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환경이다 보니까 포토샵이 자동으로 안부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살리는 그런 결과물을 자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적정치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두운 환경에서 달 궤적을 따로 집어넣으실 거니까 이 어두운 영역을 다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1차적인부터 작가님들이 슬라이더를 바로 끌어올리면서 조정하셔도 되고요. 방향을 어떻게 갈지 모호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자동 기능을 한번 켜놓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작가님들이 슬라이더를 2차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검정계를 다시 조금 더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 기능은 텍스처 명료도 안개 현상 제거는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직선상으로 놓아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안부 부분은 조금만 보이게 살짝만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 보정 부분에서 주조색을 약간 청록색 분위기로 살짝 끌고 가보겠습니다. 중간 영역하고 밝은 영역은 달 부분이 약간 노랗게 보일 수 있도록 따뜻한 색 쪽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마지막 결과물에서 미리 지금 선행해서 결과물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달이 조금 뚜렷하게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금은 저채도의 사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도 내리고요. 채도도 살짝 내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작가님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결과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저채도 형태의 결과물로 일단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대비값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1차적으로 한번 열겠습니다. 나중에 앞에 구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달 궤적을 촬영하셨던 그 위치들을 다시 합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초 이 상태에서 비율 조정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단 갖고 오셔야 돼요. 자르는 거 비율 조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열기 해서 한번 1차적으로 포토샵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갖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뭘 건드리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의 플레어 현상이라든가 잡티를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은 제가 이 사진을 세로 방향으로 조치를 할 거니까 자르고 난 마지막에서 조치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대로 그대로 하나 두고요.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에서 바로 달을 하나씩 단계별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마지막 사진까지의 장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총 장수가 지금 거의 200장이네요. 200장. 전부 다 갖고 올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마다 하나씩만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를 사이즈를 줄여서 10장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한 개, 두 개씩 세다 보면 불편하니까요. 요 브릿지 환경 파일은 일단 삭제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그러면 이렇게 10개로 보일 수 있게 배열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여기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딱 10장 걸로 하나씩 선별적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삼각대를 고정하고 촬영하신 거기 때문에요. 소스 이미지 자동 맞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급 개체 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오십시오. 일단 그냥 갖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측의 레이어판으로
하나씩 하나씩 촬영됐던 사진을 레이어 위로 계속 올려줄 겁니다. 작가님들 이거는 어차피 까만 바탕 안에 달만 잡으실 거기 때문에요. 로 파일로 하지 말고 그냥 JPG로 하십시오. 시간 너무 로 파일로 하시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자, 이 상태 여기서부터 마지막 것까지 다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갖고 가시냐면 바로 아까 조정한 바탕 부분으로 쭉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딱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전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혼합 모드에서 바로 밝게 하기로 하시면 짜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도를 바꾸지 않고 하셔야 이 마지막 다리거든요. 대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치를 조금 보기 좋게 다시 2차적으로 어차피 까만 부분은 다 소멸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작가님들이 다시 2차적으로 자리를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배열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구도를 2:3 비율로 세로로 잡은 상태로 적당히 보기 좋은 자리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엔터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2차적인 후보정 바로 전 단계까지가 제가 먼저 예시로 보여드렸던 사진 바로 이게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었거든요. 이렇게요. 색감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거의 근접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이쪽 배경 부분에 가셔가지고요. 바로 패치 도구나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로 이런 부분들 플레이 현상을 마지막에 크게 확대시켜 보시면 별이 흘러내려간 모습도 다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시는 거죠. 네. 요거 앞에 원판 제가 미리 수정본 작업해드린 요거는 별 흐름까지 잡티까지 다 보정해서 손을 건드리는데 거의 한 2-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조금 섬세하게 깔끔하게 하실 거면 위치를 다 보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플레이 현상 부분 또 별이 흘러내려간 거 이런 거 다 하나씩 건드려서 깔끔하게 조정해 주십시오. 자, 일단 영상이니까 안내 영상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건드리질 않고요.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이 사진 이제 끄고요. 마지막 최종본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한번 잠깐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새로. 네. 이게 지금 가장 기초적으로 합성한 상태의 마지막 결과물이고요. 이건 다시 이제 2차적으로 제가 잡티 보정까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달 사진을 조금 길게 출발할 때 하셔도 좋고 마지막에 하셔도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달이 위쪽에 떠올랐을 때 마지막 꼭대기 부분에 가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름 또 멋스럽죠. 네. 아니면 마지막에 이 부분이 없으셨다면 최초에 촬영하신 사진이 장노출로 길게 촬영을 하셨다면 결과물은 대략 이런 상태가 되겠죠. 예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대략 약 이런 상태로 끝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죠. 각 작가님이 선호하시는 결과물대로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마지막 사진을 장노출로 찍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경우라면 출발할 때 달을 길게 해놓고 마지막을 딱 끊으시면 이렇게 마지막 달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또 마지막에 퍼지는 거 두 가지 스타일은
작가님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대로.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이제 추가로 다시 또 촬영을 하실 때는요, 미리 앞에 출발하기 전에 장노출 한번 찍고 연속적으로 인터벌 찍고 마지막에 최초와 최종 두 가지를 장노출로 같이 찍는 걸로 그렇게 또 2차 한 번 더 훈련을 또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중에 달개적 촬영법 요약, 성산대교 야경 촬영법 요약은 또 영상으로 저 직접 모습 보여드리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